다음에 전세대출 종류를 좀 볼까요? 전세대출에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정책자금 대출. 그러니까 대출의 종류가 많은데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보증을 받아가지고 보증서를 갖고 은행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이제 구별을 좀 해야 기사 같은 게 좀 나왔을 때 우리가 좀 혼동을 안 할 수가 있죠. 정책자금 대출, 전세자금에서 이제 정책자금 대출, 나라에서 해주는 게 첫 번째가 버팀목. 두 번째가 신혼부부. 세 번째가 중소기업. 네 번째가 신생아 특례. 이 전세대출에도 신생아 특례가 있어요. 제일 우대를 받습니다. 자,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얘네들의 특징은 여기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해요. 뭐가? 이자가. 그러니까 보통 1%에서 2%대 정도. 그 정도 저렴합니다. 대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이거 어디서 하냐면 국토부 산하에 주택 도시 기금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나라 돈으로 복지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자가 좀 낮아요. 근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조건도 까다롭고 각각 여기에도 이제 뭐 몇 종류 있고 여기에도 몇 종류 있고 그런데 이제 세부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근데 어쨌든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대신 이자가 굉장히 싸다. 그리고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정책자금 대출로 해주는 전세대출은요, 요거는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버팀목 대출로 전세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는데 집을 샀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회수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 5천 받았다. 회수돼요.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해주는 대출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전세를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세입자들이 많이 받는 게 사실 요쪽이에요. 요쪽보다는 요쪽이에요. 첫 번째가 뭐 있죠? 일단 은행 재원 대출은 이거는 담보가 지금 없잖아요. 그죠? 뭔가 담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좀 많이 리스크가 있어서 좀 겁나해요. 그래서 얘는 보증을 누군가가 서줘야 돼요. 그래서 보증서를 갖고 은행을 가야지 대출을 해줍니다. 전세 대출은요. 아까 부동산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은행에서 하는 거는 담보가 있으니까 그 담보를 잡고 그냥 했잖아요. 그런데 전세 대출은 뭐 담보도 없고 돈이 그냥 임대인한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그냥 해주는데 은행에서는 이건 돈 장사니까 뭔가 자기들이 못 받을 어떤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해줘요. 그냥 안 해주고 어떤 기간에 보증을 받아와야 그 보증서를 갖고 해줍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기간에서 대신 물어주는 거예요. 돈을. 첫 번째가 주택금융공사. 두 번째가 주택 도시 보증공사. 세 번째가 서울보증보험. 여기 이제 서울만 해주죠. 얘는 이제 허그. 얘가 SGI라고 부르죠. 이렇게 세 군데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해줘요.
그럼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을 가면 은행에서 얘네가 보증을 섰으니까 뭐 전세금 떼일 이유는 없겠네. 은행 입장에서 전세금 떼일 이유는 없겠네. 그래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대출을 해주는 게 바로 요 세 개입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많이 좀 보게 되죠. 실제로 정책자금 대출이 금리는 굉장히 낮지만 조건이 딱 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 또는 뭐 중소기업 대출, 그 다음에 신생아 특례, 버팀목도 조건이 좀 나름 빡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이 세 군데의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에다 제출을 하고 은행에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자기들 돈을 빌려주죠. 자, 이게 세 가지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는 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해주는 거하고 SGI에서 해주는 거하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 주택금융공사에서 해주는 거는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가능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중국인 굉장히 많잖아요. 중국인, 미국인, 그 다음에 캐나다. 이렇게인데 중국인이 뭐 과반수 이상이죠. 중국인 하나만 해도. 임대인이 외국인이어도 가능하고 법인이어도 가능해요. 그게 요거예요. 주택금융공사 보증받아서 은행에서 대출해주는 거. HF. 그게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허그에서 또 많이 하죠. 사실 허그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이 허그에서 할 때는 특징이 뭐냐면 전세보증보험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임대인이 외국인이나 법인이어도 가능하다. 기간이 다 다른 기간이잖아요. 이게 사실 조건이 다 일률적이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다른 기간이기 때문에 각각 규정이 달라요. 특징을 간단하게 보면 주택금융공사에서 하는 것은 외국인이나 법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허그에서 하는 거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들어야 되죠. 보증보험이 필수입니다. 또 서울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SGI. 여기서 하는 거는 얘네들보다는 한도가 좀 높아요. 비교적. 그러니까 전세금이 좀 많이 필요할 때는 이제 요걸 한다라고 하면은 서울보증보험, 서울 지역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조금 한도가 높아요. 왜? 서울이 더 비싸니까. 무주택자일 때는 5억 원까지, 그리고 1주택자일 때는 3억 원까지 한도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서울보증보험에 얘만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예요. 왜? 질권 설정이 들어갑니다.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이 들어가요. 질권 설정이 들어가면 나중에 만기 때 또는 퇴실 때 임대인이 함부로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못 돌려주죠. 질권 설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 임대인이 외국인인데 돼요? 인터넷에 쳐보면 돼요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어디서 보증을 받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정책대출이라고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책대출이 아니에요. 전세대출에서의 정책대출은 버팀목, 신혼부부, 중소기업, 신생아특례 이 네 가지 유형밖에 없고 한도가 좀 낮다. 이자도 낮다. 그리고 우리가 허그에 보증을 받거나 뭐 주택금융공사 보증, 서울보증보험 이런 데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게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라 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개가 특징이 다 다르다. 얘는 임대인이 외국인이야 법인일 때도 가능하고, 요즘에 내가 그 전세대출 받아보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던데? 임대인 동의 없으면 전세대출 안 돼. 인터넷 같은데 블로그 같은데 보면 막 그런 글들이 있거든요. 아니란 거예요. 그거는 얘예요. 서울보증보험. 그러니까 임대인 동의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보증보험 못 쓰는 거죠. 다른 걸 써야 되죠. 내가 전세대출을 받아보니까 보증보험 필수 가입을 해야 되던데? 다 아니에요. 얘만이에요. 이렇게 특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구별을 좀 하는 그 큰 그림을 우리가 좀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오늘 제가 대출에 대한 주제,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구별을 하자.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우리가 다 공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이런 종류가 있구나. 나라에서 해주는 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종류가 있구나. 은행에서 하는 거는 이런 종류가 있구나. 그리고 전세 대출에도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나라에서 해주는 거구나. 그럼 이거는 은행에서 해주는 건데 보증이 필요하구나. 우리가 말하는 SCI 보증, 허그 보증, 이런 것들이 이게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라 은행에서 해주는 거구나. 보증서를 받아가지고 기관의 보증서를 받아갖고 은행에서 빌려주는 게 이거였구나. 정책자금 대출이 아니었구나. 그 특징이 다르더라. 외국인이나 임대인이 외국인이나 법인일 때도 가능한 거는 얘구나.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되는 건 얘구나. 임대인의 동의, 질권 설정이 들어가는 건 얘구나.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가 안 될 때는 얘는 못 쓰는구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략한, 이걸 구별할 줄 아시고 간략한 특징 정도만 오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에 대해서 정책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기사가 좀 나온다거나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좀 편하게 구별을 좀 하시고 조금 이해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